여러분, 이것들이 있으면 그 집에는 절대 불행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누구라도 무조건 번영하고 행복을 얻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 중 무엇이 있나 꼭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풍수소품을 대표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 알려드릴 것들입니다. 이는 세상 어느 부잣집에 가도 반드시 있는 것이며, 또 가난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집에서는 정말 웬만해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네, 이것은 집안으로 부를 부르는 물건들이며, 이것이 있으면 어느 집이든 무조건 일정 부분 이상의 부는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집안에 미니식물은 두고 계시나요? 여러분, 현대주택과 과거의 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마당의 차이입니다. 네, 과거의 주택들은 마당이 넓었기에 얼마든지 큰 식물이나 나무들을 심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굳이 이런 작은 식물들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아파트 생활이 많고, 또 원룸이나 빌라 등의 실내형 구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무조건 집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미니식물이에요. 맞습니다. 식물은 무조건 집의 넓이에 맞게, 집의 크기에 적당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현대에도 정원이 있거나 마당이 넓은 집은 굳이 이런 작은 식물은 필요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라도 평수가 80평 이상 정도 되는 대형 평수라면 굳이 이런 작은 식물이 필요치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지 않은 가정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집안에 반드시 생기를 살려주는 물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식물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니 식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집안에 소나무가 있다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부잣집을 가더라도 소나무가 없는 집은 없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와대 역시 정원 전체에 소나무가 꽉 채워져 있어요. 하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국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면 무조건 부자를 따라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들은 무조건 어떤 시기든 집에 소나무를 둡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소나무 문제 얼마 하지 않습니다. 네, 가능한 작은 것으로 집에 하나 정도는 꼭 두십시오. 분명 돈 문제로 고생하는 일 절대 안 생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난초를 항상 주변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부터 난초는 집안의 명예를 가져다주는 식물이라고 하여 양반가라면 무조건 기르던 것이었어요. 물론 현대에도 부잣집은 정말 웬만하면 이 난초를 다 기르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항상 자신의 주변에 난을 둔다는 것이죠. 하여 지금도 개업이나 창업을 하면 선물로 난초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시 한 10,000원 근방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작은 것으로 배우자가 주로 앉는 자리 주변에 놓아두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절대 그 배우자 하시는 일에 막힘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물그림과 초목 그림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그림이 없는 집은 절대 부를 얻지 못합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원칙이며, 이 그림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물 그림이며, 그리고 원래는 초목 그림도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네, 저도 제 사무실에 온통 초목 그림을 걸어두고 있어요. 분명 이는 여러분에게 안정을 줄 것이며 삶의 행복을 선물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물그림의 경우 재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고, 그리고 초목 그림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거실이나 통로 주변에 한두 개는 꼭 걸어두시도록 하세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현관에 걸려있는 종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이든 입구에 반드시 걸려있는 것이 바로 종이에요. 이는 신성한 의미를 가진 것이며 불행과 사땜을 막아준다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특히 원래는 제가 1년 내내 종을 걸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항상 지나다니시다가 눈에 보이면 한 번씩 닦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절대 뭔가에 홀리는 사람, 뭔가에 씌이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저는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바로 이것, 뭔가에 홀리는 것, 뭔가에 씌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만큼 집안의 불행을 막아주는 것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불행이 없어야 행복은 생기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현관과 화장실 앞에 둔 발매뜨입니다. 여러분, 현관과 화장실 앞에 발매뜨를 두는 것은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거예요. 항상 현관으로는 사람을 통해 기운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중에는 불순한 좋지 않은 기운도 정말 많다는 것이죠. 하여 현관에는 꼭 발매뜨를 두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화장실 입구에는 재물운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발매뜨를 꼭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과거 어느 건물이든 입구에 선도를 두어 신발을 그 위에 올려두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때문이었어요. 물론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와 이것이 놓여져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과거와 주택구조가 달라졌으니까요. 7번째로 침실과 거실 소파 옆에 반드시 메모지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항상 지필목을 멀리하면 안 된다고 하셨고, 어디든 항상 머무는 곳 근처에는 지필목을 두셨었어요. 그리고 현대에도 부잣집들에 가면 정말 많은 것이 바로 메모를 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네, 이것들이 항상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메모를 늘 습관화하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8번째로 눈에 보이는 자신의 소망과 목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삶을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행동과 생각에 의해서입니다. 네, 무의식이 선한 사람, 무의식의 목표의식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이 동양에서든 서양에서든 한결같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 뭘 해도 잘할 수가 없어요. 네, 이 간절함을 여러분의 무의식에 새기는 것이 바로 구체화된 목표와 소망이고, 이 행동이 바로 눈에 보이는 곳에 이러한 것들을 적어 두는 것입니다. 하여 과거 어느 양반집에 가도 가훈이 적혀있지 않은 집은 없었던 것이고, 또 지금도 모든 회사들, 모든 부잣집들에서 좋은 문구나 좋은 글귀가 집에 걸려져 있는 거예요. 9번째로 나에게 웃음을 주는 무엇인가가 집에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집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면 그 집에 생기는 무조건 살아나게 됩니다. 네, 생기는 모여야 강해지고 커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생기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사람의 기운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늘 많이 머무는 집은 무조건 번영할 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무엇인가를 집에 두는 것입니다. 네,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것으로 말이죠. 10번째로 여러분, 거실에 둔 전신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은 어느 집이든 번영을 만드는 최고의 풍수 도구입니다. 어제 제가 거울을 두면 안 되는 장소에 관해서 알려드렸었죠. 네, 어떤 분은 이것을 전에 한꺼번에 알려주지 않은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요. 여러분, 뭐든 하나씩 하는 거예요. 절대 뭐든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또 조금씩 바꾸고 변화시키면서 운은 점점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불변의 사실은 이것은 반드시 집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거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있고 또 환경에 따라 조금은 변화를 주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네, 전신거울 어느 집이나 하나는 꼭 두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어느 집에나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운을 만드는 물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